지금 저희들은 아리조나주와 유타주 경계선에 있는 마니멘트 밸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을 향해서 쭉 갔다가 좌회전해서 북쪽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은 일단 동쪽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 나바호 쪽의 영토를 지나고 있습니다. 영토라고 해서 좀 이상한데 하여튼 나바호 인디안들의 소유 지역, 나바호 랜드, 나바호 칸츄리 레저베이션 개념인 것 같은데요. 여기 아리조나주에 엄청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나바호는 여러 인디안 부족 중에 한 부족이죠. 아파치, 수, 나바호, 이 다 인디안 부족 이름입니다. 아메리칸 인디안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되게 친근감을 갖습니다. 몽골 반점이 있고 우리하고 감정적으로 비슷하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 사람은 유독 이 몽골 인종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징기스칸을 좋아하고 또 헝가리를 또 좋아하고 해서 이 혈연을 많이 따지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안은 이 대륙의 주인은 아니었습니다. 약 2만 년 전에 베링 해협을 넘어와서 아메리카 대륙을 옮겨 다니면서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저 칠레의 맨 끝 남극 건너편까지 내려갔죠. 그 기나긴 이동 과정이 아마 한 10,000년쯤 걸렸을 겁니다. 10,000년. 콜럼부스가 1492년에 이 신대륙을 요새는 발견이란 말을 안 합니다. 신대륙에 도착해서 서양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 아메리칸 인디안과 백인들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록상으로는 그보다 약 500년 전에 카나다 동쪽 해안에 바이킹이 정착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이킹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그린란드를 거쳐서 서기 천년경에 도착을 해가지고 마을을 이루면서 생활을 하다가 그게 좀 환경이 안 맞았는지 원주민들하고 싸웠는지 그건 제가 이유를 모르겠지만 하여튼 철수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500년이 지나서 콜럼버스가 스페인 이사벨라 여왕의 후원을 받아서 세 척의 배를 이끌고 도착한 데는 지금 쿠바 근방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식민지 개척이 시작되면서 아메리칸 인디안의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 남북 아메리카에 살고 있었던 인디안 수를 한 5천만 명 정도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5천만 명이면 굉장히 당시에 중국 인구가 한 1억 됐을 것입니다. 5천만. 1600년 청나라 인구가 1억 한 2천만. 같은 시기에 인도에 있었던 무갈 제국의 인구가 약 1억 한 5천만 명 됐습니다. 16세기에 5천만이라면 많죠. 그런데 이 아메리칸 인디안은 북미에서는 국가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국가는 이루지 못하고 부족 국가는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다만 말이 통일이 되지 않은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말을 쓰는 사람이라야 같은 나라를 만들겠죠. 그러나 중미 남미에 가면 국가를 만듭니다. 대표적인 것이 멕시코에 있었던 아즈텍 그리고 유카탄 반도, 과테말라 이쪽에 있던 마야, 그 다음 페루의 잉카, 어떻게 보면 3대 인디안
제국이죠. 아즈텍, 마야, 그리고 잉카, 각각 표시가 될 만한 문명이 많죠. 아즈텍은 당시에 수도가 멕시코였습니다. 마야는 지금 유카탄 반도, 캔쿤이 있는 유카탄 반도에 있습니다. 제가 가본 데는 마야 유적으로는 캔쿤 부근에 있는 치첸 이차라는 마야 유적지가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석조 건물로 대단한 궁전이라든지 뭐 스포츠 경기장도 만들어 놨는데 인상이 꼭 어디 온 것 같으냐 하면은 로마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거기 피라미드도 꽤 높습니다. 물론 이집트하고 아무 교류 없이 만들어진 거죠. 잉카는 페루의 마추픽추가 대표적인 문화고요. 그런데 하나 특이한 것은 이 인디안들은 말을 탈 줄 몰랐습니다. 말을. 그리고 철기를 쓰지 못했습니다. 철기. 다른 문화는 굉장히 발달했는데 마야의 경우에는 수학이라든지 천문학이 고도로 발달했고 대단한 건축술도 있었지만은 이 말을 운영하지, 말 탈 줄 모르고 그 다음에 철기를 쓰지 못하니까 바로 총과 칼을 든 이 스페인 정복자들한테 손쉽게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코르테스와 피사로라는 두 사람의 무자비한 스페인 정복자가 나타나가지고 수백 명 되는 병력으로 어마어마한 아즈텍을 무너뜨렸습니다. 왕을 납치를 해가지고 그리하여 이 유럽 사람들에 의해서 전염병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조가 들어와서 면역력이 없던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떼죽음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아메리칸 인디안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때 남북 아메리카주에 5천만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순수하게 아메리칸 인디안이 다수인 국가는 없죠. 다 스페인 사람들하고 뭐 혼혈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혼혈 상태지.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다수인 나라는 없고, 다만 결혼해서 인디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다수인 데가 페루 같은 나라입니다. 이 아메리칸 인디안들은 DNA를 조사를 해보면은 몽골 인종의 DNA가 다 공통점이 있는데 술에 약합니다. 술, 알코올에 가장 약한 민족이 이 세계에서는 몽골 쪽입니다. 한국도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DNA 중에서 알코올을 분해해가지고 물로 만들면은 술에서 잘 깨어나는데 그런 분해 효소죠. 분해 효소가 결핍된 사람이 한국 사람, 일본 사람의 3분의 1입니다. 술에 제일 약합니다. 지금 몽골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몽골 사람 피가 좀 섞여 있는 서양의 헝가리도 꽤 높아요. 그런데 백인들은 그런 DNA 결핍증이 없으니까 술을 많이 마십니다. 돈이 없어서 술을 못 마시지, 체력이 달려서 술을 못 마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기분 파니까 술 마실 체력은 안 되는데 술을 많이 퍼마시다가 보면은 거기서 바로 생기는 게 주사라는 게 있죠. 주사. 술 마시고 헛소리 하는 걸 주사라고 그럽니다. 주사. 한국에서는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그게 뭐 귀여움 부리는 것 정도로, 애교 정도로 통용이 되는데 서양에서 주사 부리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 아메리칸 인디안은 넓게 보면은 몽골 쪽이죠. 몽골 쪽인데 그렇다고 지금 우리하고 바로 직결되는 몽골 쪽은 아닙니다. 일종의 고몽골 쪽입니다. 고몽골 쪽. 고몽골 쪽이. 고몽골 쪽이 사라진 다음에 신몽골 쪽이 나타나서 바로 지금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뭐 흉노족이라든지 선비족이라든지 이 북방 기마민족의 직계 조상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일본에 가면은 북해도에 아이누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누는 인종적으로 약간 미스터리인데 피부가 하얗고 털이 많은 걸 보면은 몽골족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고몽골 쪽의 잔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제가 치첸 이차에 갔더니 우리를 안내하는 사람이 마야족 후손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일본 사람들을 가이드 할 때가 많은데 일본 사람 하는 말을 하고 마야 말이 유가탄 반도에는 지금도 마야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비슷한 게 많다고. 그래서 마야족의 후손은 태평양을 건너온 일본 사람이다. 마야족의 선조는 그런 농담 반 진담 반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뭐 전혀 같은 몽골족이니까 단어가 비슷한 게 많을 수도 들어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있을 수도. 예컨대 지금 몽골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서 한국 사람들이 쓰는 말과 단어가 같은 게 몇 개가 있습니다. 말이라든지 땅을 탄이라고 한다든지 뭐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우즈베키스탄 할 때 그 탄은 우리가 땅이라고 할 때 그 땅입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분포가 넓게 퍼져 있는 민족이 인종이죠. 인종이 몽골 인종입니다. 한번 계산해 보시죠. 제일 북쪽으로 가면 에스키모가 있습니다. 이 아메리칸 인디안의 일부죠. 제일 남쪽으로 가면 칠레 맨 끝에 또 인디안들이 살고 있습니다. 가장 아시아 대륙의 극동지방 동쪽에는 일본과 한국이 있습니다. 그럼 가장 서쪽은 어디냐? 가장 대륙의 서쪽은 뭐 이집트는 아프리카고 이스라엘 뭐 이쪽이 되겠는데 사실은 아드리아의 지중해 연안이죠. 그쪽까지도 징기스칸 부대가 쳐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 근방에서 아인 잘루트라는 곳에서 이집트의 맘루크 군대, 이것도 몽골 투르크 계통의 군대입니다. 군대와 징기스칸의 손자의 부대가 결전을 해가지고 징기스칸 군대가 졌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로는 쳐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몽고족은 하여튼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남극, 북극, 동쪽, 서쪽, 한국 사람도 그런 피를 이어받았는지 돌아다니는 걸 참 좋아하죠. 저도 지금 한참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원래 외국에 나가는 여행객 수가 약 2,500만 명으로 예상이 되는데 인구가 2배나 많은 일본보다 더 많습니다. 더 많은 갑니다. 한국 사람들 이 DNA 속에 있는 이 사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게 이게 좋은 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역을 하고 전쟁을 하고 해서 해외를 개척을 하고 하는 이런 용감한 개척 정신이 그 안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구나 옛날에 말을 잘 탔으니까 말 타면은 이동이 쉬웠습니다. 초원지대를 거치면은 지금 우리가 자동차 시절에 생각하는 것처럼 당시에 이동의 속도가 늦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예컨대 박스 몽골리카 시절 징기스칸의 후예들이 유라시아 대륙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을 해가지고 평화를 누리면서 무역도 장려하고 여행도 많이 하던 그 시절 13세기입니다. 주로 13세기 마르코 폴로가 동방 견문록을 쓰는 그 시기에는 실크로드의 끝이 경주인데 경주에서 예컨대 말을 타면은 실크로드의 저쪽 반대 끝인 뭐 콘스탄티노플까지 가는 데는 말로서 헝가리까지 가는 데는
한 2달, 석 달이면 충분했다고 합니다. 역마제가 잘 성립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 몽골 사람들의 전투력은 기동성에서 나왔습니다. 등자, 말 발걸이를 발견하고 말을 타고 활을 쏠 수 있다. 말을 타고 활을 쏘면은 어마어마한 전투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마 군단을 근거로 해가지고 유라시아 대륙에서 약 20개의 나라를, 20개 대제국을 만든 게 몽골 투르크 계통입니다. 이 원나라, 그 다음에 무갈 제국, 무갈이란 말은 몽골이란 뜻입니다. 인도를 점령한 무갈 제국, 이 사람들도 징기스칸의 후손들입니다. 그 다음에 오스만 투르크, 셀쭉 투르크, 맘루크, 뭐 굉장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 힘은 이 기마 전술에서 나왔습니다. 기마 전술. 아메리칸 인디안들은 말을 못 탔습니다. 그러니까 말 잘 타는 서양 군대한테 당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말이 통일되지 않으니까 국가를 만들 수 없으니까 국가의 힘을 믿고 밀고 들어오는 서양 사람들한테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과학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비옥한 어마어마한 대지를 서양 사람들한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서부 개척사. 저희들이 구매하고 다닐 때 서부 영화를 많이 봤는데, 그때는 아메리칸 인디안은 악당으로 나옵니다. 또는 바보로 나옵니다. 마구잡이로 백인들을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또 총 잘 쏘는 사람한테 일당백으로 쓰러지는 그런 모습인데, 점점 월남전, 1960년대의 월남전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소수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그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영화에서도 많이 바뀌었죠. 요새 영화 보면 아메리칸 인디안은 다 좋은 역으로 나옵니다. 좋은 역할을 하는 사람 또는 피해자 역할로 나오죠. 대표적인 영화가 리틀 빅맨이라고요. 더스틴 호프만이 나온 영화. 그 다음에 솔저 블루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다 월남전 무렵에 나온 건데, 특히 그 솔저 블루는 미국 기병대가, 커스트 장군이 지휘한 미국 기병대가 이 인디안들한테 공격을 받아가지고 몰살당하는 것을 소재로 한 영화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는 나바호족을 대상으로 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나바호가 쓰는 말을 독일이나 이탈리아 사람들이 해독하기가 어려우니까 통신병으로 2차 세계대전 때 데리고 가가지고 나바호 말로 서로 통신을 하도록 했다. 그 나바호족 통신병을 소재로 한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인디안들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몽골에 가보면 몽골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징기스칸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징기스칸이 대세계 대제국을 만들었다. 근데 징기스칸하고 뭐 고려나 이쪽하고는 혈연적으로 뭐 관계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해서 어쨌든 징기스칸하고 한국인의 아이덴티티를 묶으려고 합니다. 반대로 몽골에 가보면 몽골 사람들은 한국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을 무지개 나라, 할머니 나라, 요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마을들, 이거 나바호족 마을 아닌가? 네, 나바호 타운이에요. 나바호 실내. 이게 나바호 타운이랍니다. 나바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살고 있습니다. 나바호족. 물탱크 여있지. 이 말은 여기 지대가 높다 이 말.
물탱크가 있다. 여기 지대가 있다. 한 1500m, 600m 해발. 웰컴 투 카이엔타. 아리조나주 카이엔타입니다. 카이엔타. 조금 있다가 좌회전해서 북동쪽으로 올라갑니다. 모니먼트 밸리를 향해서 올라가는데요. 서양 사람들도 양심이 있으니까 이 아메리칸 인디안으로부터 이 좋은 미국 땅을 빼앗고 아메리칸 레저베이션 같은 데를 줘가지고 자치적으로 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 이런 마을이죠. 게스 스테이션에 들렀더니 여기 나바호 언어하고 영어를 같이 쓰고 있었습니다. 표시판에. 이제 국도 163으로 좌회전을 해서 올라가겠습니다. 근데 흑인 출신은 대통령도 나왔는데 아메리칸 인디안 출신으로 유명한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저는 야구를 잘하니까 야구 선수 중에 기억나는 사람은 70년대 인디안 신시나티 레드의 유명한 포수 조니 벤치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메리칸 인디안 출신이었습니다. 이제 모뉴멘트 밸리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저 모뉴멘트 기념비 같은 돌들이 정면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메리칸 인디안이나 몽골 사람들이나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에 대한 생각입니다. 자연. 자연과 매우 친숙합니다.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그게 바로 샤머니즘인데, 샤머니즘은 종교와 인간, 자연이 일체죠. 한 덩어리죠. 그래서 우리가 고려장이라는 습관이 있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을 내다 버린다고 나쁘게 알려져 있었는데 그건 나이가 많으면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몽골의 풍습입니다. 몽골의 풍습. 이 미국 민족들은 자연 속에서 동물을 키우면서 살기 때문에 자연을 잘 알아야 되고 친숙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 뛰어나고 안경도 안 끼고 시력이 한 4.0쯤 되고 이 자연에서 견디는 힘이 강합니다. 또 자연을 무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